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똑같은 FOMC라는 이벤트를 지나왔지만 국내 증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재차 오름세를 보이는 반면에 우리 시장만 자꾸만 밀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 떠나가 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관심도가 현저히 떨어질 때, 이럴 때가 가장 매수할 기회다라는 얘기도 있죠. 우리는 기회를 미리 잡을 수 있도록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양한 얘기들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일단 그 전에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정 기대감이 여전히 작용하는 가운데 전날 FOMC의 충격을 딛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급등하면서 기술주 투자 심리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중동 리스크 그리고 유가 불안이 완화됐다는 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은 시장에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일단 오늘 나타난 반등은 불확실성 해소보다는 전날 나타난 급락 후 뒤따라온 기술적인 반등에 가깝다. 이렇게도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단 뉴욕 증시도 다시 한번 내려갈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점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어떤 얘기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시장은 조금 위축되고 있습니다. 어떤 흐름이 나타났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역시나 기회를 잡는 움직임도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연준의 금리 동결 발표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롱 포지션 청산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XRP 등에서 미결제 약정이 동시에 급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투자자들이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위험 노출을 빠르게 줄인 거죠. 방향성 베팅을 유지하기보다는 포지션을 이렇게 줄이면서 관망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간 겁니다. 더군다나 동시다발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시장에 나타나는 하락이 특정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 파생 시장 전반의 위험 선호도가 낮아졌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FOMC가 종료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기는 했습니다만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포지션을 정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변수가 남아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이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도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강화에 가깝다. 당분간 보수적인 거래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조금 관망하는 흐름을 보면서 조금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만나본 내용과는 조금 상반되게 지금의 흐름을 또 이용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을 받는 이 구간 안에서도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한 대형 투자자들은 공격적으로 매집에 나선 것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고래 주소들의 총 보유량은 717만 비트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건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불안 속에서 매도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기 안에서도 고래들은 오히려 이런 물량들을 다 흡수를 하면서 가격 하락 구간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최근에 수주 동안 약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보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수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강세 다이버전스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고래들이 현재 6만 달러 초반대의 가격을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 안에서 향후에 이제 ETF 자금 유입까지 확대가 된다면 다음에 찾아올 이 상승장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과연 고래들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지 우리 시장이 어느 구간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는지 여러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밀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2% 넘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63,200달러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 앞자리 6은 잘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3.7K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했었는데 그보다는 밀려 있죠. 과연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밑으로 61K까지는 조금 열어둬야 되는지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2% 빠지고 있고요. XRP 솔라나가 조금 더 낙폭이 크네요.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또 좋은 흐름 보여줬었던 하이퍼리퀴드 많이 올라가서인지 숨고르기도 조금은 크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8%가량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어제보다도 한 차례 더 우리 시장이 밀리는 듯한 흐름이 지금 시장 안에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꼼꼼하게 전략들 세워볼 테니까요. 지금부터도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주말을 또 앞두고 있는 금요일이죠. 이 안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 꼭 체크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FOMC의 영향으로 지금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 비트코인인데요. 현재 간신히 62K를 지지하고 약간의 반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관점을 투명하게 좀 공유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히든코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언가의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그때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는 얘기를 하곤 하죠. 방향성을 지금은 탐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무언가의 방향이 결정됐을 때 우리는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지금 미리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말까지는 조금 숨죽여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장에는 약간 우호적인 내용들도 나와 있고 우려스러운 내용들도 나와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볼 예정이니까 이 안에서 힌트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전쟁과 관련된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그 정도에는 무언가의 결과가 조금 우리에게도 들려올 것 같은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유가는 조금 확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이제 선반영이 된다고 하죠. 그렇죠. 이미 합의가 되기 전부터 합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가 많이 내려가면서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게 됐지만 결국엔 이 변곡 구간인 67.5K를 돌파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재차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이게 진짜 비트코인에 반대에 영향을 끼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잠깐 월요일쯤에 나타났었던 반등이 이미 선반영을 할 만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기대감 소멸을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걸까요? 맞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슈들이 끝나고 나면 이 기대감 소멸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재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지금 62K 정도의 조정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62K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이 오를 이유는 딱히 없어요. 없는데 누가 매수를 진행을 하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기관급들이나 정말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기관급들이나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할 유의미한 매수세의 볼륨이 붙으려면 적어도 다시 59.8K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이게 여기서 정말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62K를 좀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이 CPI와
그리고 PPI 등 이 물가 지표 발표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상황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을 때 시장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있으시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연준도 이제는 뭐 힌트를 안 준다고 하고 오히려 이런 전쟁도 일단락이 되는 거면 다시 한번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이제 상승장이라는 게 오려면 이제 우리가 결국 거시경제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FOMC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지표 발표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하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 동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우리 시장은 되게 불확실한 걸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트코인에도 안 좋은 영향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케빈 워시가 이제는 이 연준 의장 자리에 앉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이다라는 데에서 원래는 좀 화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가 되겠구나라고 조금 섣부르게 기대감을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케빈 워시가 지금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앉혀놨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그러면 이 인물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케빈 워시의 성향이 어떻고 저떻든 일단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결국에는 지표 발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게 나온다면 네. 금리 인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결국 연준은 이제 전체 동의를 얻어야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표 발표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해야겠다는 게 당연한 연준 의장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무조건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고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쟁 얘기부터 지금 FOMC와 관련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단 전쟁이 어느 정도 조금 노이즈를 걷어가는 그런 측면에 와 있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사실 우리 시장은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환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방송에서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는 전쟁이 물론 영향을 주기는 줬지만 그보다도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게 금리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산을 넘어서서 금리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결국에는 지금 발목을 붙잡는 형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시사가 됐지만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듯합니다. 케빈 워시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오히려 이런 연준의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의 조금 스탠스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리 동결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는 거니까 너무 여기에 또 선제적으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 여러분이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 안에서의 분위기 녹록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트코인 안에서 매도세가 조금 거세지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또 발목을 잡는 2차 요인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보다 매도 압력이 조금 확실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우리가 알트코인 순 매도세가 15개월 동안 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5년 만에 좀 최고조를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누적 매도 거래량 차이가 우리가 20년 데이터 집계 시작 이후에 가장 큰 수준의 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은 이제 우리가 바닥이 아니라 15개월 동안 지속된 순매도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그냥 구조적으로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가격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XRP가 작년까지만 해도 4,000원대였다가 너무 까마득한데요. 네, 지금 현재 뭐 1,000원대로 내려갔지 네. 않습니까? 그 가격만 보고 이제 매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가신다면 지금부터 뭐 충분히 매집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진짜 우리가 뭔가 단타의 목적으로 혹은 계속해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다 할 매수세가 들어올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는 게 우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이슈를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번 주말까지도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무언가의 포지션을 정할 명분이 없다라고 전문가님이 얘기를 하시죠.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도 분명 매력적인 구간임은 맞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슈로 말씀드렸던 고래들의 매집,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또 포착이 됐죠. 그런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기로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또 모든 물량이 다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분할로 접근하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과연 내가 투자 전략을 멀리 내다보면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단타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조금 돌아보시면서 접근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전략들 방송에서 제시해드리고는 있지만 저희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 아닐 때 전문가님의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보방도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 서둘러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얘기들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얘기들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어떤 거를 조금 유의해야 되는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주가 조금 빅 위크였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다음 주에도 뭔가 산이 좀 남아 있을까요? 다음 주는 이제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목요일에 이 PC 발표가 남아 있고 연준이 가장 좋아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방향성을 결정하기에 이 PC가 가장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높게 뜨겁게 나온다면 이 BTC에는 우리 비트코인은 하방 압력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예, 낮게 나온다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달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이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 올라간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알트코인 순환 흐름입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핵심이고요. 우리 비트코인이 횡보하게 될 경우 그리고 AI 섹터로 조금 자금 이동이 가능해진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숨을 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 안에서 PC 가격 지수만 조금 더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연준도 이 경제 지표를 통해서 많은 힌트를 얻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여러분도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조금이라도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과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인 코인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한 주 동안 어떤 코인이 급등을 했는지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그 전에 급등 코인들 만나봤을 때보다는 그래도 올라가는데 시간은 조금 걸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이틀, 3일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씩 시간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급등 코인이 이제 플라즈마라는 코인인데요. 일단 7일 동안 62% 정도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레이어 1 섹터입니다. 레이어 1 섹터고 우리가 구조적인 특징을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 본다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특화된 레이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그냥 왜 급등했나를 보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 내러티브가 폭발을 해서 거래량 볼륨이 조금 붙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이 정도 반등을 하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보통 이 저항에 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지지 구간을, 저항 구간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도 살짝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일단 투자에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분야에 올인한 체인이라서 수혜를 조금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생태계 규모가 조금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체인 경쟁이 지금 현재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용량이 기대만큼 성장을 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플라즈마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려고 접근을 할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플라즈마의 흐름을 봤더니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한 절반 정도만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힘을 강하게 받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접근을 해보기에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리스크 요소가 있으니까 또 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정보방을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비트코인의 흐름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말 동안 비트코인의 이 레인지를 어디까지 열어둬야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이제 우리가 주요 지지 구간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서 약간 상황이 박스권이 많이 넓어졌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우리가 67.5K를 돌파하게 되면 얘를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시면은 67.5K, 67.2K의 저항에 여기가 변곡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혀서 다시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주요한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지금 62K 구간입니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재차 59.8K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솔직히 아직까지는 하락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까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62K를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여기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65K를 돌파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다시 하방 압력의 시작이라면 이 구간에서 막혀서 재차 하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5K를 다시 재차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어느 정도 67.5K까지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익비를 조금 따져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다시 내려간다, 올라간다를 예측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전망 짚어봤습니다. 일단 주말까지는 62K를 잘 지지하는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장 안에서 전문가님의 전략을 히든코인 통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히든코인 그래도 지난주 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현재 뭐 45% 정도 상승을 한 상황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주요 지지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이제 오르카라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45% 정도 수익을 받고 다시 재차 진입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히든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 볼륨이 계속해서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주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코인으로도 확실하게 힘을 보여주신 거 확인하셨죠? 이번 주 히든코인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